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3월 2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장동에 묻어놨다는 428억 저수지, 그 퍼즐이 풀리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정진상 씨, 이재명의 핵심 척근이죠. 재판이 첫 재판이 열립니다.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 유동규에게 일단 2억 4천만 원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이 돼 있죠. 그런데 대장동 일당에게 민간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인허가권 특혜를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428억 원 뇌물을 받기로 약정을 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받기 시작을 했죠. 검찰에서는 이 428억 원, 원래 700억 원인데 여러 가지 세금하고 다 제하고 이재명 대표 쪽에 갈 돈이 428억 원인데, 그것을 정진상 씨가 이 대장동 일당과 김만배 씨와 이렇게 서로 약정을 하고 이재명에게 그런 사실을 보고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이 승인을 했다. 그런 수사 내용도 있었죠. 오늘은 정진상 씨 첫 재판이 열리고, 어제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핵심 인물이죠.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 428억 이 표적을 겨냥을 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김만배 돈 1억 유동규 통해 받았다. 김용 씨가 또 다른 핵심 척근이죠.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용 씨는 원래 대선 후보 경선 자금 20억 원을 달라고 대장동 업자들에게 요구를 했다가 지금 8억 4,700만 원까지 받고 중단이 됐죠.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그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이 남욱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핵심 남욱 씨가 정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 이런 진술을 한 겁니다. 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정인으로 나와서 남욱 변호사가 김용 씨가 2021년 2월에 유동규 씨에게 현금을 받아갔는데 그 돈은 김만배 씨가 한 달 전 유동규에게 준 1억 원의 일부다. 자, 김만배의 돈, 그러니까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준 돈의 일부가 이 김용에게 흘러갔다. 이재명의 핵심 척은 김용에게. 지금까지 이 김용이 돈을 받은 것은 남욱 쪽의 돈이었습니다. 남욱 변호사. 그 돈이었는데, 김만배 돈이 김용에게, 그러니까 김만배 돈이 이재명의 핵심 척근인 김용에게 갔다. 이것은 처음 나온 진술이죠. 처음 나온 진술이어서 어제 이 김용 씨도 거기 피고인으로 나왔는데 당황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태까지 검찰에 내가 열 몇 번을 불려왔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김만배 씨가 준 돈이 이재명 쪽에 흘러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욱 씨는 그 돈이 김만배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에 약정했다는 대장동 수익 배분금 428억 원의 일부라는 얘기를 유동규에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씨가 받았다는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 이것과 별개의 돈입니다. 별개로 김만배의 현금이 유동규를 거쳐 김용에게 전달됐다는 취지의 정언이 나왔는데, 그 돈이 이 428억 원 중 일부다. 이것을 유동규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돈을 받는 상황도 자세히 밝히는데, 이 돈 받는 상황이 얼마 전에 정민용 씨가 이야기했던 그 구도와 비슷합니다. 이거죠. 이 이재명의 핵심 척은 김용이 항상 돈을 받는 수법은 유동규가 만든 유원홀딩스라는 사무실, 유동규와 정민용이 만든 사무실이죠. 그 회사로 김용 씨가 찾아가서, 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가서 유동규와 만나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차 한잔 마시고 나올 때는 없었던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때
그러니까 남욱시의 돈을 받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김만배의 돈을 받을 때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남욱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동규 씨 사무실에 들렀다가 유동규 씨가 손님이 올 거니까 나가 있으라라고 해서 그 옆에 흡연실로 갔는데 이후에 김용 씨가 유동규가 있는 고문실로 와서 10분 동안 머무르다가 나가는 걸 봤다. 이어서 들어갈 때는 김용이 그 고문실을 들어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나갈 때는 회색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다. 현대백화점 쇼핑백이었다. 쇼핑백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했는데 검사가 전에 뭐 진술할 때는 회색 꽃무늬 쇼핑백은 신세계백화점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남욱 씨가 맞다 신세계백화점 쇼핑백이다 헷갈렸다 이렇게 바로 잡기도 했는데 이 당시 그 쇼핑백 안에 든 내용물은 2021년 1월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줬다는 현금 1억 원 중 일부라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됐다. 이 돈이 이 428억 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국민일보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국민일보 11면 보시면 남욱 김만배 약정 428억 원 중 일부 김용이 받아갔다. 약정한 428억 원 중 일부. 지금까지 이 428억 원에 대해서 이재명 쪽은 완전히 허구, 가짜다. 그런 거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퍼즐이 지금 풀리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죠. 김용 씨가 자금책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 외에 김만배 씨에게서도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그동안은 남욱 돈만 받은 걸로 해서 지금 구속됐는데 김만배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에 428억 원 중 일부라는 것이고 김용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428억 원 약정의 일부를 실제 제공했다는 내용이 어제 공개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앞서서 유동규 씨와 정민용 변호사가 2021년 4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21년 그 1월이고 2021년 4월쯤 김용 그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1억 원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그것과 유사한 패턴이죠.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21일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을 해서 남욱 변호사 측근 이모 씨로부터 황제침향원이라고 적힌 검은 쇼핑백에 든 1억 원을 받아서 유동규 씨에게 전달했다.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에 다녀간 후 그 쇼핑백이 없어졌다. 비슷한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4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앞에 김만배 돈이 들어간 것은 2021년 1월이었죠. 1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욱 변호사가 그때 그 장면을 보고 김만배 돈이 이렇게 쇼핑백에 담겨서 흘러가는 장면을 보고 저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민간업자들이 어떤 그 인허가권 가지고 특혜를 보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싶어서 자기가 그 다음에 경선 자금을 요구를 했을 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 역시 이재명의 이 저수지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동아일보 사회면입니다. 동아일보 사회면. 유동규, 이재명 비서가 호텔 예약 등 요청. 그래서 100만 내지 150만 원씩 최대 10회 휴가비 등 대납. 자, 휴가비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쪽은 내가 그 현금은 이런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비서를 통해서 휴가비를 줬다. 대납했다. 자, 이것은 뭐 본인이 이재명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유동규의 진술이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정진상에게 그 휴가비를 준 것을 보고하면은 그래, 잘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유동규로부터 휴가비 등 개인 비용을 비서진을 통해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수사 중이다. 개인 비용을 비서진을 통해서 직접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 없다고, 이런 한 푼 없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돈을 사금고처럼 활용을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대장동 지분 중에 이재명 몫이라는 의심을 받는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유동규를 조사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표 측 김모 비서 등이 휴가비, 개인 비용 대납 등을 요구해서 최대 10여 차례 건넸다. 이 취지의 진술을 지금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휴가비 대납은 이재명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시작이 됐고, 2014, 2015년 여름 휴가 앞두고 이재명 비서가 시장님 부부가 부산 휴가를 가려는데 호텔 예약을 부탁한다. 이 요청이 와서 조식을 챙겨 먹는 이재명의 습관을 고려해서 해운대 해수욕장 앞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을 예약을 해줬다. 돈도 내주고. 뭐 여러 가지 이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연 1, 2회씩 최소 7회, 최대 10회 정도 100만 내지 150만 원씩 줬다. 자, 정진상에게 내가 그 시장님께 이렇게 뭐 휴가비도 드리고 했다 하니까는 정진상이 그래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수익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개인 비용을 수시로 가져간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이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428억 원 나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나 이제 거기 저수지에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오는, 그러니까 사금고처럼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때 428억 원은 범죄 혐의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기소도 검토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가장 큰 덩어리가 이 428억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천문학적인 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고 본인도 그 중에서 700억 원 비용 제외하고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게 핵심인데 그 퍼즐이 지금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용산의 대통령실은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그 전에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그 의전 비서관이 바뀌어버렸죠, 갑자기. 그런데 지금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이 외교 비서관이 돌연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까지 뭐 경질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수선했는데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그 과정을 취재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기사. 미국 제안 국빈 만찬 행사 5차례 무응답에 무산될 뻔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질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죠. 질 바이든 여사가 그 국빈 만찬을 하게 되면은 이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같이 합니다. 거기에 질 바이든이 이 K-팝의 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블랙핑크 걸그룹이죠. 블랙핑크와 미국의 팝 가수 레이디 가가 그리고 블랙핑크의 합동 공연을 좀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 행사로 국빈 만찬에서. 그런데 그걸 우리 그 외교 라인이 5차례나 무응답했다. 그 요청을 받고 별다른 그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무산될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미 대사관 등에서 이딴 보고를 했는데도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보고를 누락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외교 라인 쪽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외교부가 아니고. 그런데 누락을 해버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경로로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일단 수습을 했는데 화가 났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중요한 국빈 만찬 행사를
그래서 외교비서관을 돌연 교체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인사 수요가 생겨서 인사한 거다. 뭐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동아일보 취재는 그게 아닌 겁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빈 초청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지만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의 대응이 지연돼서 한때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뒤늦게 파악하고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검토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외교안보라인의 실책이 누적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겁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등에서 미국 측 요청을 담아서 대통령실로 5차례 이상 이 전보등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확답이 오지 않아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다른 경로로 그것을 알고 대단히 실망을 했다. 화를 냈겠죠. 화를 낼 만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자체도 좀 심각하고 이것을 복귀를 해봐야 되지만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 미국을 다녀온 이후에 미국을 다녀오면은 그때가 총선 D-1년 시점입니다. 그때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박진 외교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교체와 맞물려서 외교 안보라인 전반을 개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니까 개각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취임 1주년을 앞둔 윤 대통령이 외교 안보라인을 우선 손보고 순차적으로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개각까지. 자, 이때 권영세, 박진뿐이 아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마를 위해서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세계일보는 사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내각 개각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일보 사면 외교라인 교체가 신호탄 윤 대통령 내각 참모 대규모 개편 전망. 자, 이 외교라인 교체를 신호탄으로 해서 대대적인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5월 10일이면 취임 1년이죠. 취임 1년을 맞아서 또 총선 D-1년이 되는 시점에 대규모 인적 개편이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취임 1주년과 굵직한 외교 일정이 한 차례 마무리되는 오는 5월을 전후로 대규모 인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5월 전후부터 여름 휴가 전까지 대통령실 고위급 등 순차 교체 관측, 또 올 하반기에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그 전에 대통령실과 내각을 새 체제로 정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 새 체제로 정비하는 측면도 있고, 또 뭐 총선에 가려면은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할 자원들은 미리 내보내는 일환인데,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한동훈 장관의 이 정치 임무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 개각이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는 일면 톱 기사가 이겁니다. 북한 연일 핵시위, 윤 대통령 이론도 못 줘. 이론도 못 줘. 자, 북한이 지금 계속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핵 음포를 놓고 있죠. 위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주눅들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핵 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대북 지원 없어. 이론도 주지 못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퍼주기 중단하라. 북한의 퍼주기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북한 인권 보고서 또 첫 발간을 했다. 이렇게 인권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에 7년 동안 문재인 정권 때도 단 한 번도 그 인권 보고서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이 기사는 국민일보 만평입니다. 국민일보 만평 이면 보시면 반 채워서 일본에 건넨 물컵.
강제징용 3자 변제. 그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3자 변제 해법은 우리가 물컵에 반 정도 물을 채워서 일본에 건넸고 일본이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이래서 일본 모든 초등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그걸로 반을 채웠다는 겁니다. 독도에 일장기를 꽂은 이 사진으로 반을 채웠다. 지금 일본 교과서가 149개 검정을 통과를 했는데 이 아베의 역사 수정주의 교육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독도는 고유 영토다. 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갔고 일제 때 징병이 아니고 지원한 것이다. 그래서 더 뻔뻔해진 일본 초등 교과서 이런 아침 조간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3월 2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